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로 7일 새벽에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옵니다. 얼마큼 더 긴축을 강도 있게 할 거냐 그 내용인데, 지금까지 뭐 50bp, 75bp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린다 그런 내용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새벽 기준에 나올 의사록의 변동성 부분을 한 단계 먼저 땡겨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연준 부의장의 지목되신 분의 매파적인 발언, 성향 자체가 매파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을 거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경기는 좋다라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경기는 좋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연준 부의장 지명자 여성분이시죠.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폭이 확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주 기준에서의 조정도 좀 깊어져 있는데, 충분한 반등 이후에 눌림폭의 기준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제 3200이 또 이탈되느냐, 이 밑에 흐름이 깨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저절하게 내려온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문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인가요? 우크라이나죠. 긴축과 우크라이나.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돌려놓은 상태에서 흐름이었고, 재차 밀려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배운 게 뭐예요? 변동률에 대해서 그렇게 가파른 그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20년도에 3월 달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그때 기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은 지나가는 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금 이제 다시금 금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건데, 일단 새벽에 나올 내용을 미리 이제 그 변동성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 니케이 쪽도 문제가 없죠. 반등 이후에 눌림폭이니까. 변동률이 우리보다 이제 조금씩 더 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오르고, 그리고 미끄러진 부분이 더 큰데 1월달에. 그러니까 1월달에 미끄러진 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선을 앞두고 여서였는지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해댔죠.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 1월 말 그리고 2월, 3월일 때 추가적인 조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소폭도 밀렸었고, 유럽은 1월달에 전혀 뭐 밀리지 않고 있다가 독일의 기준에 2월 중순 이후 2월 25일경부터 해서 폭락으로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뭐 하루에 8.9%씩 돌리면서, 하루에 8.9%씩 돌리면서 다 돌려놨고, 일본은 이제 3월달에 저점이 한번 크게 휘청됐는데, 자체적인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노출이 되면서 일본 증시가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는 악재 내용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리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장 지수라는 거를 지수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고 업종 따로 보는 건 이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지수가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형주가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 대형주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여야 되는지, 실적주예요. 실적주.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아무것도 없는 논리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당겨 놓을 때 누가 가요? 조선주가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당길 때 누가 갑니까? 차화정이 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를 올린 시점으로 잡아요. 이 비이성적으로 밀려 내려왔던 코로나19를 제외한
전체적인 추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저 때는 또 누가 땡겨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땡겨요? IT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SF 공상 과학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돼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주도 업종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간다. 특히 이제 지금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36%. 그 3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움직임을 줘야 그래야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이제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개장 전에 나옵니다. 일단 예상 범위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1분기 기준에 그리고 그것의 컨센서스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PER 자체가 시장 전체적인 PER 12배 대비해서도 낮은 9.99. 거기에 이제 오늘 주가 조정이 또 일부 있었으니 더 낮아졌겠죠. 내일 이제 그 분수령이 되기를. 그래서 IT주들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이 LG전자도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와버렸어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쁜 장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나빠져야 되는 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오늘 자동차가 일부 이제 강세를 줬고 기아가 강세를 주면서 만도도 좀 움직이고 현대차도 수급 범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수급이 조금 출하되면서 미끄러진 거고 그리고 전체 이제 시장의 종목군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회피하려는 기준점이 아니고요.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률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변동률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기아 정도가 오늘 그것도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을 좀 준 정도 수준.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뭐 1% 등락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 금융지주사, 보험사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 오늘 특징적으로 좀 올랐고 금융지주사, 보험사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이것을 1조짜리까지 놓고 본다 9천억, 8천억까지 놓고 봐도 야 오늘 뭐 최근에 계속 그렇지만은 변동률 자체가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위메이드도 이제 한 6% 움직였다가 결국은 위메이드도 꼬리가 좀 달려버리고 다 금융주 아니면 보험사 그러니까 금융주 금융지주사 아니면 보험사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뭐 만도 요 정도 수준 전부 빨간불이 나온 거는 변동률이 나오질 않아요. 뭐 한국항공우주 정도 개별 근데 570억이죠. 그럼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도 거래대금이 뭐 116억 분이 안 돼서 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거래대금은 좀 실렸는데 아쉽게 이제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내일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금융지주사 보험사 없어요. 8천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만도가 이제 기아에 연동돼서 오후장에 이렇게 움직인 거고 뭐 미끄러진 거야. 뭐 미끄러졌다고 치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거래대금이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의 이런 흐름에는 몇몇 종목 정도에서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거래대금 자체도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우리 종목이 더 약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을 놓고 볼 만한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 그나마 뭐 일동제약이든 에코프로 쪽이든 또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든 이런 쪽을 좀 놓고 볼 수 있었다면은 오늘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더더욱 제한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안 되는 거죠. 버겁죠. 심리적으로 버겁죠. 아무리 그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변동성이 좀 나와줘야 그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전체 추이를 놓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전부 1조 미만이었어요. 오전장 기준에. 오후장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800억, 74억, 또 3천억, 1,500억, 547억, 5,600억. 그나마
KG ETS 오후장에 좀 확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거래대금 이제 910억 오후장에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구먼 뭐 시가총액 1200억짜리 의미 없고 다 그런 수준이에요. 900억 2000억 뭐 현대사료 이것도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죠. 10배 주가 변동성 이후에 거래대금은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투자 위험이고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나마도 8천억짜리 뭐예요? 네오 이문택 460억 여기도 그렇고 결론은 뭐 KG그룹주가 뭐 좀 몇 개 오늘 움직임이 나는데 예? KG그룹주들이죠. 그래서 이데일리가 KG그룹주에 속해 있어요. 이데일리가 그래서 뭐 KG케미칼, KG모빌리언스, KGETS 뭐 이런 쪽이 그룹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쪽도 볼 겁니다.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마감동시 효과까지 물량이 체결되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1조 마감동시 효과에 대량으로 물량이 됐네 체결이 됐네 200만 주 그리고 금호 HT가 장중 내내 거래대금 1위였죠. 말도 안 되는 등락이 오늘 나왔고 여기는 그다음 하이닉스 그리고 장중의 개장추에는 광림이나 쌍방울이 거래대금 2, 3위에 뭐 포진돼 있을 정도로 얘네도 뭐 주가 폭등 나오고 이 정도 수준. 그건 이제 일동제약의 기준인데 일동제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타 종목군을 변동성 종목을 기준 잡았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쪽을 좀 줄이면서 일동제약의 수익 기준으로 20%까지 설정 범위를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장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동제약의 지금 거래대금이 지난 17일 이후에 17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3월 22일 빼고는 3월 22일 빼고는 그리고 뭐 주말 빼고는 단 하루도 안 걸르고 15거래일 동안에 14거래일 동안 오늘 것까지 한다면 14거래일 동안에 항상 20위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흐름은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이죠. 그죠? 10위가 아닌 쪽이 뭐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14번 중에서 15번 중에서 15번 중에서 10위가 아닌 게 세 번. 그럼 10위가 아닌 거를 빼버릴게요. 10위 안에 항상 들어와 있던 게 15거래일 중에서 12번입니다. 11번이죠. 11번 그렇게 따지면. 대단한 거예요. 15거래일 중에서 거래대금 10위 안에 20위 안에 들어온 게 14번 그리고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온 게 11번 그리고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위 4위입니다. 결국은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펀더멘털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거 빼고는 그나마 기아가 오후장에 좀 움직여서 요 정도 범위 그리고는 없어요. 뭐 한신기계도 3천억이고 개장 초에 뭐 변동성 한번 나온 거 빼고는 뭐 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질 않았고요. 나머지는 뭐 시가총액이 다 안 돼요. 변동률이 나온 쪽은 그나마 이제 위메이드가 있어서 위메이드를 내일장 공략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LG화학도 있으니 에코프로 쪽에 변동 기준을 좀 설정을 한 거죠. 에코프로의 2차전지 쪽의 변동성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또 오토엔의 흐름도 볼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만약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을 몇몇을 본다면 뭐 예를 든다면 한신기계라든가 오토엔이라든가 몇몇만 아주 진짜 기계적으로 볼 건데요. 그거는 주력주에서 이제 방향 전환이 좀 명확해질 때, 또 수익 종목에서 좀 안정화가 될 때, 이렇게 할 때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실적 전망치, 또 IR이 이제 또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되죠.
시장의 해석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정폭. 지금 20거래일 저점이 11만 2천 원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점까지.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5거래일 저점이 이탈되고, LG전자는 52주 저가가 좀 깨진 상태고, LG노텍도 오늘 플러스 반전까지 좀 잘 주다가 결론적으로는 미끄러졌는데, 수급이 오늘 그렇게 뭐 많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죠 사실. 샛별형으로 빠르게 거래 실어주면서 이제 돌릴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오늘 하루에 1% 그래도 9%대 물량이 26,000원대 71,500원 이상에서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과도하게 이제 그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한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내일 기준에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좀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오늘 뭐 외국인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기간에 매도가 있었고, 손바뀜이 있는 건 나쁘지 않죠. 그죠? BH도 이제 오래간만에 매도가 나온 건데, 일단은 평균 단가가 23,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심택, LX세미콘, 대덕전자. LG화학이 좀 오늘 과하게 미끄러졌어요.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좀 과하게 밀렸고, 내일 기준에 이제 좀 빠르게 턴시키고, 단기 이평선이 이제는 정배열입니다. 이격도만 좀 줄여놓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오늘 수급 유입되면서의 흐름 종가에 좀 눌렸지만은, 내일 등락 범위는 이제 기아가 아닌 현대에서 이제 좀 더 나와주기를. 그래서 먼저 번에 이제 현대 기준이 기아 대비 이제 조금 더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75,000원 기준에서부터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들여다보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좀 수반됐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순위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일도 들여다볼 건데, 내일 기준에서는 아마 현대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기아가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인다면 기아로 편입 설정을 잡아가고요. 그다음 KB 금융 쪽의 흐름,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도 오늘 참 개장 초에 많은 갈등을 했는데 지수가 미끄러져 버리면서 이쪽도 21,000원대 정리 기준점이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일단은 이제 요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띄고 있으니까 돌려질 때 거래가 없으면 정리하는 걸로.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 수급은 좀 꼬여 있지만 누적 수급 보시고 26,000원대 평균 단가예요. 과도하다. 그다음 SM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바뀌어야죠. 그래서 뭐 JP모건도 들어오다 말았고, CS도 좀 들어오다 말았고, 또 메리츠도 좀 들어오다가 말아버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 말고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자는 거고, 대한항공도. 그리고 안내비 오늘 이제 거래가 역시나 제한적인 상태에서 개인에게 16,000주 넘겼는데 주가 조정폭은 좀 깊어요. 일단은 수급 범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추가 편입을 지금으로서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볼 수가 없고, 이제 뭐 그리고 뭐 추가 편입을 만약에 한다면은 프로그램에서 월등한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거래가 터지면서 들린다든가 그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약의 경우는 마지막 물량도 이제 정리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동제약의 기준 대단해요. 프로그램이 이게 손바뀜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순매수 기준에 개인에게 넘겨지는 흐름 속에서 가격 반발력을 잘 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부분, 일동제약이나 에코프로의 비중을 이제 좀 높일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는 15%까지 편입을 했고, 이제 일동제약은 10%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73,000원 이탈될 때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기아 설명하고 있어서 편입 문자 못 나갔는데,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비중 10%의 편입 단가 보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편입 단가 수준, 전일 들어가신 분들은 편입 단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 변동성이 오늘 장중에 비이성적으로 이제 일동작이 나왔었는데 그건 뭐 무시해버리고 내일 기준에 이제 어떤 그 개장 초에 어떤 수급이 형성이 될지 최소 7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 정도가 실려야 원하는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좀 잡고요. 일단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렵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방향성은 위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의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이제 소형주 위주에서의 그 흐름이 지속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거는 우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장 자체가 횡보 내지는 하락으로 볼 때의 기준인데 지금은 원체 윗방향으로 쏠려 있잖아요. 사실상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추세가 위인데 아래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쏠림 현상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에 조선주들의 랠리 2003년 이후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차화정 랠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IT 랠리인데 IT 랠리와 함께 그 자동차 LG화학의 폭발적인 시세도 어마어마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놓치질 않잖아요. 쏠림 현상은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죠? 쏠림 현상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쪽에 따라붙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좋다. 근데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실적이에요. 실적이 없는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거는 제한적이죠. 그거는 이제 주도력의 기준의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이슈 테마가 이제 강하게 형성되는. 그러니까 뭐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기준에서 바이오 쪽, IT 쪽. 근데 지금은 이제 IT는 실적으로 전환돼 있고 바이오는 이제 성장주로 전환시켜 놓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뭐 공매도를 규제하겠다는 거는 불법적인 공매도, 업틱룰을 지키지 않는 공매도를 규제하겠다는 그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게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는 뭐 발 같지도 않은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뭐 일동제약도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액티브 쪽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의 시각을 일단은 거래 대금이 최상으로 터져 있는 이쪽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의 쏠림 현상의 주력주 기준은 당연히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주를 다 잡고 있어요. IT 그리고 LG화학, 자동차, 금융지주사, 한국전력의 정책 전환 이렇게. 자, 여전히 힘든 하루였는데 힘내시고 5시에 무료 방송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못 보신 분들 녹화 방송 보시고 그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실 때일수록 서로 인사 좀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5시 뵙겠습니다.